3-9-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8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개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 임수일간이 묘월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수 다음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태어난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수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월령이라 하더라도 임수와 개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특징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같은 물이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임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음을 대표하는 것을 바로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끔 이제 혼동하시는 분이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가 이제 양수이고,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수를 음을 대표하는 것이 개수가 아니라 양수인 임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더 음일수록 더 음을 대표하는 것이죠. 양을 대표하는 것은 양일수록 양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중 대표는 병화가 된다라고 하면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이가 아니라 바로 이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하나의 특징,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자체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고 크고 넓고 깊은 개념. 그러니까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작은 물이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이 되죠. 그래서 임수를 갖다가 대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임수 같은 경우는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이라든가 뭐 서리 같은 것들도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개수가 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지만은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 좀 따뜻할 때는 물로 내리는 것이고, 가을에도 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서리로 내릴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개수로 볼 수 있는데, 우박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개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건 금이다라고 해서 경금 내지 신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박을 개수로 봐도 상관없어. 어차피 눈도 개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은, 강원수 같은 큰 물은 아니고, 이렇게 작은 물, 뭐 냇물 같은 것도, 작은 냇물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대해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은 그 물을 갖다가 치수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 치수를 잘 못하게 되면은 지금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주로 1차 산업을 했던 그런 시대에는 물이 없거나 가뭄이 크게 들거나 내지는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지게 되면 농사 짓는데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가뭄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왕이 뭐예요? 기우제를 지낸다 하죠.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한테도 엄청난 필요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이 8글자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화 토, 목금토가 되겠죠. 목금토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화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화수가 다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화수가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목금토는 이걸 갖다가 가중가감할 수 있다. 화가 필요한 사주인데 화가 부족한 사람은 목으로서 화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수가 필요한 사주가 있는데 수가 부족한 사람은 뭐예요? 금으로서 이렇게 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화수목금을 어떻게 된다?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이 뭔 뜻인가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듣다 보면은 어차피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요 개념과,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오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생극재화를 어떻게 하느냐, 생극재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가 있겠고 나쁜 사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수이고 바다와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충분지성이 임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특징. 그래서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는 왕했을 때, 임수가 왕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무토인 칠살로서,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개수 같은 경우는 설이, 이슬 있죠. 이슬, 그 다음에 뇌물, 음용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무토라든가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수가 되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죠. 탁수래진 매물도 될 수 있으나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가 매물되면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관살인 토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개수가 일단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물이 많으면 습해지죠. 그 한습이기 때문에 개수가 왕하게 되면 토를 쓰기보다는 식상인 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기운을 이렇게 뺀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운을 빼서 그냥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재성인 화가 있게 되면은 그 기운을 목이 설하고, 그 목이 다시 화를 이렇게 생하게 되줘서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이거는 생재를 하게 되면 사주 자체가 매우 좋은 사주, 좀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 식상과 재성을 같이 쓸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게 청징함이 생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기토를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그렇다고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수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그때는 무토기토를 쓰는 경우가 뭐 간혹가다 있지만, 그거는 어떻다 매우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는 일간이 왕하면 금으로서 생조해주고, 일간이 왕하면 식상이라든가 내지는 뭐 재성으로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이 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그 일간을 어떻게 사주 배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바로 원령에 있다.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땐 제일 먼저 8글자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일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임수이냐, 계수이냐, 병화이냐, 정화이냐를 먼저 본 연후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모광절인 임묘월에 태어났느냐, 화왕절인 사오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금왕절인 신유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수왕절인 해자월 내지는 토왕절인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나서 나머지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 오늘은 묘월이니까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월지라고 하죠. 월지, 여기에 위치하는 글자를 월지라고도 하고요, 제강이라고도 하고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월지 월령을 제일 많이 쓰죠. 월지 월령.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쇠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한난 조습 한열의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글자 중에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월지다. 어떤 분째 강의하신 때 일간보다도 월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가르치는 어떤 학문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을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징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간목의 특성, 을목의 특성, 병화의 특성, 정화의 특성,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계절은 중춘이라고 표현하죠. 봄이죠. 봄.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에는 축월에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중춘의 경우에는 이제 한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묘월에 이르게 되면은 제왕 지가 되죠. 가장 목이 왕한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임관지가 되고요. 해월에 장생이 되고 인월에 임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묘월에 이렇게 제왕지기 때문에 해월, 인월, 묘월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이 좀 세력이 좀 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는 묘에 이르게 되면 수는 묘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지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병사, 묘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일간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도 약하고요. 개수 자체도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밥을 많이 먹겠죠. 목의 밥은 뭐예요? 수죠. 수를 많이 고갈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매우 약한 반면에 식상인 목은 매우 왕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일간을 살 수 있도록, 일간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일간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개수 입장에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예요? 금이 될 것이고요. 금.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자, 묘월의 개수는 수가 같은 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인성이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간이 약할 때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경우가 좋은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왕할 때 어느 일간이든 이런 경우에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인 경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것은 인성인 금은 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주지만, 이 경금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도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죠. 금생수 하는 것이고요. 금은 하는 일이 생하죠.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고, 금은 극합니다.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생해주고, 식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목도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일신이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견겁제인 수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특히 이렇게 식신상환이 왕할 때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좋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니라 뭐 임수 같은 것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임수는 개수를 생조해 주지는 못하죠. 그냥 형제 자매가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달라가지고, 금은 목을 제해 주지만 비경겁제인 수는 뭐예요? 목을 생하는 그런 반작용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금을 얻은 상태에서 수를 다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좀 한습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묘월의 개수가 금수가 많게 되면 화 한 점 정도는 있어서 목의 기운을 이렇게 설해서 재성을 생하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묘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 특히 경금이라든가 뿌리 있는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어떻다? 가장 필요한 사항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음수인 개수가 모강절인 묘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격국가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이 저번 달에 인월이었죠. 인목은 이건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 되죠. 그래서 음수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음대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저한테 저번에 상담했던 분이 물어봤던 건데, 여자의 사주에서 자식 있잖아요. 자식, 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식상이 자식이죠. 그래서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 식신이 아들이 될까요, 상관이 아들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식신이 아들, 상관이 아들. 자, 이거는 음양을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들은 뭐야?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은 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임수일간일 때, 그렇게 되면 상관이 되어야지만 아들이 되는 거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묘목이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임수일간일 때는 상관인 묘목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인 뭐예요? 인목은 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 사주인데 여자가 오늘과 같이 개수일간이었다라고 하면, 상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관은 인목이 되는 것이니까 인목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인 묘목은 이거는 딸이 되는 거예요. 딸. 그쵸? 이건 저번에 저한테 상담했던 분이, 요거를 어떤 분이 여자가 사주가 식신이 딸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물어본 경우가 있어서, 음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음이라고 하면 아들은 양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엄마 사주가 임수일간일 때는 상관이 아들이 되는 거니까 묘목이 아들이 되고, 식신인 인목은 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엄마의 사주가 음양이 개수였다라고 하면, 음수였다라고 하면 반대로 인목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목이 딸이 된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꼭 식신이 딸이고 아들이고 이런 것도 물론 살펴볼 수는 있는데,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일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런 좀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였을 때는 이 묘목은 상관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일간이 개수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식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격국 식신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일간 자체가 묘월의 사지에 태어나서 약하기 때문에 설기퇴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뭐가 있어야 된다? 금이 생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내지는 신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고 목을 억제함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이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죠. 축토는 칠살 내지는 이걸 편관이라고도 하는데, 칠살편관은 같은 말이긴 한데, 축토는 뭐냐면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는 같은 비견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기 때문에, 비록 칠살인 축토라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요 신금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축중 안에 있는 지장간, 요 신금이 천간으로 드러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에도 이렇게 또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목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있는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축에 뿌리를 든 신금 2개가 투출해서 개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지를 봐도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주 개해 일주인데, 원래 이거는 좀 지우고요, 다 쓰셨을 것이라 생각되고,
자, 그래서 이제 묘월에 해수까지 보게 되면 원래 묘미 목국이라고 해서 이건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있게 되면 목이 더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묘월의 해수를 보게 되면 상관, 이거는 거의 식신이라 하더라도 상관격처럼 목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 자체가 수이기 때문에 수의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은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수의 근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이건 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거 묘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묘월이 되게 되는데, 임자시가 되면 여러분들도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연지에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자수가 있으니까 이거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해월, 자월 내지는 축월에만 형성이 되고요. 묘월, 이 해자축월이 아닌 다른 계절에 해자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방합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가 약해지는 아니죠. 합이 돼서 왕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금수가 많아서 왕해지느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해자축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원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해자축도 있지만은 인묘진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 그 다음에 묘월, 그 다음에 진월, 요 딱 세 가지 원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4월, 5월, 미월, 뭐 신유술, 해자, 축월에 인묘진이 다 있다고 해서 방합이 형성되진 않습니다. 단 인묘진이 다 있으면 당연히 목이 왕해지는 것은 그럼 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합이 형성되지 않는다. 요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묘월에 원칙적으로 개수가 약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축에 뿌리를 둔 신금 2개가 도출되어 있고요. 아무리 해묘가 한몫한다 하더라도 임자시가 되면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간 신금 자체가 원래 원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간이 원래 신약인데 이건 다시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어 있고요. 금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한습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뭐예요? 목화운이 좀 왕해져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같은 이치로 해서 임자신 아니더라도 개해지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묘 하나 빼고는 다 금수 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 화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갑인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묘 한목, 인해 한목 이렇게 해서 목이 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의 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신금 2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수운으로 가면 일간이 왕해지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목이 들어오게 되면 재성이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세운에서라도 좀 금수가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충분히 뭐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쁜 생신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을묘시는 갑인시하고는 좀 다른데, 을묘시는 같은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인과 을묘는 좀 차이가 크게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도 토이긴 하지만 개수가 진에 뿌리 들 수 있죠. 수의 고지니까. 해수도 마찬가지로
쭉 충에 뿌리를 둔 신금도 가지고 있고, 또 이거 어떤 분들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자, 병화가 있고요. 여기 병화가 있고 여기 신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병신이 이렇게 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격되어 있을 때는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화가 살아나게 되면, 뭐 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이 신금 자체가 왕한 화에 의해서 좀 억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요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걸 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불합리하죠.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서로 합을 해서 합을 하기는 하지만 합해서 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그냥 탐합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탐합. 합하느라고 서로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연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을 때는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은 또 병화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내 연애 같은 거 있죠. 회사에서 남녀, 선남, 선녀가 서로 좋아하면은 회사에서는 그 사내 커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내 커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냥 각자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연애하느라고 아무래도 회사 일에 좀 소홀할 수가 있는 것과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내 연애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주 원국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렇게 병화가 여기 있어서 붙어 있게 되면 요거는 서로 탐합이 되는 것이고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은 신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병화는 병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지의 해수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일지에. 그 다음에 뭐 신금도 두 개가 있고 병화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화는 좀 잘 된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운으로 가도 제가 나쁘지 않고요. 수운으로 가도 병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생시가 이제 나오죠. 정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일지에 있는 해수하고 시지에 있는 사화하고 사에 상충되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못하고요. 또 무오시가 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라고 했냐면 청징함을 매우 좋아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내지는 개수가 뭐가 된다? 특히 저 무토 같은 것이 있으면 매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병화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 이렇게 되면 서로 탐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 개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또 이것도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이 맞다 안 된다, 화가 되지 않고요. 서로 탐합하는 것이다. 특히 개수일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개수하고 탐합을 하게 되면 개수가 이득을 얻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이거는 개수가 무토하고 붙어 있어서 저렇게 탐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무토를 특히 이렇게 붙어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생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기미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미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묘미 한목이 되죠. 아까 말했던 것은 해자축이 있지만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묘미 목국이 되죠. 이거는 목국. 그러면 자,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당 월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삼합이라고 하는 합은
계절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으면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목국이 형성돼서 개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금신금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를 좀 파려고 하더라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통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기미시가 되는 것이 좋으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경 많이 예민해지고요. 설기가 많이 심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무기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 만약에 경신신유시였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